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국산 소형 SUV 중에서는 후발주자, 지각생이지만 디자인 한방으로 자리를 꿰찬 차예요. 파격이라 하기에는 조금 과할 수 있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소형 SUV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은 현대에서 나온 소형 SUV 코나입니다. 2018년식에 현재 5만 킬로 정도 탄 모던 트림 등급의 가솔린 1600cc 2륜 차량입니다. 백화점같이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한테도 빈틈이 있었죠. T볼리를 보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B세그먼트 소형 SUV 시장에서 효도하는 모델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공을 모아서 출시한 코나가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정말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같은 20대한테도 상당히 어필이 되는 레어한 디자인의 첫인상으로 일단 1점을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판매율의 가솔린 모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속 코너링. 와, 코너 돌 때 되게 안정적이라고 느껴져요. 핸들의 무게가 코너를 도는 순간 묵직해지면서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뭐 롤링이나 쏠림 현상은 거의 없다고 느껴져요. 코너의 각을 잘 읽고 돌아주긴 하는데 품위가 아주 살짝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경쾌하고 빠르고 파워풀해요. 소나타처럼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거의 택시처럼 앞장서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코나가 택시 모델로 종종 보이곤 하죠. 저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와, 이거 브레이크감 상당히 좋네요. 셀토스가 브레이크 초반에 담력이 몰빵 되어 있는 느낌이라면은 코나는 한 초중은 넘어가서 중반부터 힘을 내는 감도인 것 같아요. 마력이 177마력이거든요. 그만큼 브레이크 용량도 큰 것 같아요. 저속에서의 급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조금 피시테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급하게 꺾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안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체 앞쪽이 좀 가라앉는 느낌과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뒤쪽 후미 쪽은 막 휙 데리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힘이 넘치네요. 고속으로 막 다그닥 달리고 싶어하는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노면 소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노면 소음은 대체적으로 잘 막아주는 편이라고 느꼈어요. 셀토스보다는 조금 더 막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풍절음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정면에서 느껴지는 풍절음보다 뒷유리창에서 느껴지는 풍절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엔진음은 풍절음에 묻혀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거의 셀토스랑 흡사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별 3개를 색칠할게요. 고속 코너링. 고속에서는 살짝의 롤링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차체 기울어지는 현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체는 안 기울어지는데 내가 기울어지고 있어. 이거 차와 운전자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고속으로 코너를 도니까 차체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게 중간에서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차량은 분명히 지면과 잘 붙어 있는데 차만 코너를 도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안 데려가고 같이 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와, 제로백이 7초대라더니 체감상으로는 고속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짧게 느껴졌어요. 공기저항에서 부딪히는 느낌이 있지만 힘있게 밀어주는 것 같기는 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고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소형차인데 이렇게 잘 나가는 차는 코나가 처음인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풀악셀을 밟으니까 스포츠 모드다운 가속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화살촉처럼 뾰족하게 빵 하면서 쏘는 맛이 있어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고속에서는 살짝 뭔가 좀 느긋한 느낌이 있어서 밀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잡히기는 해요. 아무래도 고속에서 브레이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이렇게 쏠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저속에서와 동일하게 중반 정도에 몰려있는 담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중형 SUV 중에서 산타페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급 차선 변경. 뭔가 공중에서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느낌은 여전해요. 거기에 더해져서 고속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느낌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롤링도 없고 쏠림도 없는데 저는 놔두고 차만 혼자 달리는 느낌이에요. 한 번 더. 원몰. 이거 봐. 지 혼자 가는 느낌이라니까. 나는 아직 저쪽에 있는데.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직진을 할 때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안정감도 같이 느껴져요. 근데 핸들을 틀기 시작하면은 불안함이 느껴지네요. 차 높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 G4 렉스턴이 훨씬 높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불안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좀 차가 저도 같이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붕붕아 혼자 가지 말고 나도 같이 데리고 가. 시야각은 차체 높이가 세단과 준대형 SUV 그 중간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오는 사각지대도 없고 낮아서 가로막히는 시야각도 없어요. 적당한 높이의 시야각이 좋아요. 시트 착자감은 살짝 딱딱한 느낌이에요. 셀토스가 조금 더 낫었던 것 같아요. 연비는 고속도로 주행 9 정도 했는데 22.5km가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 휠 감도를 확인해 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돌 땐 굉장히 핸들이 묵직해지네요. 잘 가주는 것 같은데 그 앞쪽에서 아주 살짝 갈팡질팡 일로 갈까 말까 나랑 뭔가 밀당을 하고 싶나 봐. 코너를 이렇게 돌 때 첫인상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코너를 다 돌고 나올 때 뒤에서 느껴지는 핸들감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코너를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감도가 살짝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콤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세 번째 방지턱은 살짝 스피드감 있게. 아이고! 서스펜션이 확실히 SUV다운 단단함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낙차가 소형 SUV치고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떨어질 때는 조금 소프트하게 받아주는 느낌도 있어요. 앞자리는 SUV다움과 약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타기에는 괜찮은 감도인 것 같아요. 뒷자리는 소프트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패밀리카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성능 총평! 소형 SUV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부진 파워트레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일상 영역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정말 SUV라는 말답게 오프로드도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자갈밭과 같은 정통 오프로드는 아니고 살짝의 비포장도로 정도, 쫄림은 없이 그런 길들을 무난하게 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을 보자면 시트로행의 카투스와 닮은 꼴인 것 같아요. 그릴을 보자면 요즘 현대차들의 육각형 그릴에 중앙의 엠블럼이 아주 커진 느낌이에요. 헤드라이트는 코너가 나오면서 현대차 SUV에 분할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언뜻 보면은 상단에 샤프한 라이트가 헤드라이트 같지만 주간주행등과 방향 지시등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헤드라이트예요. 후면부의 리어램프도 마찬가지예요. 전면부의 본인 라인이 세단처럼 떨어져 있는데 운동화의 앞코와 같이 볼륨감이 있는 전면부를 가지고 있어서 전면부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은 주간주행등은 실눈을 뜬 눈!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아버지들이 글씨를 보실 때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옆면부를 살펴보자면 전면부의 라인이 운동화 앞코어 같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볼륨감을 루프라인도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일직선이지가 않고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후면부는 상단부가 좁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알파벳 대문자 A처럼 생겼어요. 차의 외관에서 휀다 하단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스포티한 감도 잘 살아나면서 오프로드에서 스크래치에 대한 걱정도 좀 덜 해지는 것 같아요.
외관 총평! 식상하지가 않아요. 확실히 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스키드 플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제법 멋스럽게 승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소형 SUV급에서는 가장 단단하게 생긴 것 같아요. 내부를 보자면은 전형적인 현대차 인테리어를 갖다 놨어요. 센터 페시아를 보자면 모니터, 송풍구, 간소화된 공조 시스템, 그 배치와 디자인까지 흔히 느낄 수 있는 현대차 감성이에요. 특히 공조 시스템의 다이얼과 버튼들은 너무 똑같아요. 대시보드와 글로브박스 전면 이미지가 소재의 변화가 3번밖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표준적인 것 치고는 덜 심심한 편이고, 도어 쪽 디자인이 그나마 신경 쓴 티가 많이 나네요. 질감과 느낌 변화를 적절히 잘 줘서 거의 깡통인 모던 트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은 무난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기본 엔트리 트림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이 비록 가죽은 아니지만 디자인은 깔끔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아반떼 AD랑 동일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크락션 부분이 상당히 작은데 계기판은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대비가 돼서 그런지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작다고 느껴져요. 그럼 이번에도 크락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나의 크락션 소리는 와, 이 너무 저렴한 소리 아닙니까 이거. 뭔가 현기차는 작은 차일수록 크락션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암레스트는 핸들과 다르게 레자 가죽의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촉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크기도 조금 작아요. 뒤로 들어가 있어서 팔을 이렇게 얹히기에는 조금 사람마다 편하고 불편함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요 레자 가죽의 재질이 도어 중앙 쪽에도 여기에 적용이 돼 있어서 그나마 포인트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내부 총평! 물론 저렴한 기본 트림이지만 이 정도의 기본 구성이라면 상위 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 재질이 추가가 된다면 좀 더 만족스러운 수준의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은 뭔가 탈현대를 한 것 같아요. 콘솔 박스가 음료수 캔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고, 글로브 박스는 아반떼랑 비슷한 공간인 것 같아요. 조그만 클러치 가방 하나 들어가요. 트렁크는 셀토스랑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작은 느낌인데 폴딩 전에 20인치 캐리어가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폴딩을 하면은 적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겠죠. 1열 공간은 시트를 과도하게 뒤로 밀어서 1열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한 편이고요. 2열 공간은 공간의 현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넓지도 좁지도 않지만 성인 남성분들에게는 조금 협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공간은 유연하게 펼쳐볼 수 있는 패밀리카가 아닌 대놓고 혼자나 아니면은 둘이서 탈 만한 차인 것 같아요. 에어백은 6개예요. 충돌 테스트는 별 5개를 받았고요. 리콜 소식은 아직 없는데 해외 판매 중인 디젤 모델에 엔진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기본 트림을 기준으로 신차가는 2천만원, 중고가는 1,500만원 정도네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죠. 1,500만원으로 1년 된 코나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매번 안 산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국산 소형 SUV 모델들이 그만큼 다양하잖아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선택 장애가 올 것 같이 다양하고 비슷한 국산 소형 SUV들 중에서 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포인트는 정말 소소하지만 나만이 추구하는 그런 감성의 충족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성능처럼 큰 분류의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감성 충족. 어떤 분들에게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차 안에서 느껴지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뭐 정답이 없는 말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저만의 그런 감성 충족이 안 됐어요. 하지만 뭐 다른 분들에게는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15분 길이상 다 편집을 했을 텐데 은근하고 소소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소소한 감성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차! 현대 코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홍시카를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요번에 카메라를 바꿨다는 거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비록 느리지만 점점 나아지는 홍시카를 기대해주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